3화 돌아가는 길. 대산파의 제자 몇 명이 아직 돌계단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데려오더니 음식을 먹이고 약을 발라주었다. 사형, 39명의 시험자 중 25명이 포기했고 3명이 합격했으며 11명이 남았습니다. 한 여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년 남자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11명의 소년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다. 합격한 3사람은 잠무처로 이동하여 이후에 할 일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여기 11명은 검령각으로 보내 검령과 인연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곳에서도 연이 없다면 집으로 보내겠다. 3일 후 검령각에는 한재를 포함한 11명의 소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으로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합격이다.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하얀 도복의 청년이 아이들을 이끌었다. 한재는 눈을 돌려 방 내부를 살펴보았다. 방에는 길이가 다른 검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들어간 소년이 대략 5장 정도 들어갔을 무렵 갑자기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불합격! 다음 사람! 청년이 매정한 어투로 말했다. 한재는 7번째였다. 한재 앞에 있던 6명은 모두 5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져 나왔다. 한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앞서 아이들이 튕겨져 나온 바로 그곳에 발을 디뎠다. 그 자리에서 한재는 잔뜩 긴장한 듯 눈을 질끈 감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망설이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도록. 검령의 인정을 받는 자는 앞선 2번의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 3장쯤 더 들어갔을 때 한재는 갑자기 몰려오는 엄청난 기운에 그대로 뒤로 날아가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이 무자비하게 꺼져버리는 듯했다. 청년은 씁쓸하게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불합격! 다음 사람! 남은 11명 중 단 1명도 검령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이 끝나자 아이들은 맨 처음 도착한 곳에 모였다. 이들은 곧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한재를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장시성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의 곁에는 이산과 이연이 함께 서 있었다. 이산 사제, 도어상선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드리오. 장씨 청년이 웃으며 폭언을 취했다. 이산이 웃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이번에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선인수를 전수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현이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하! 어려서부터 내 놈의 그 표정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리 우쭐대는 거야? 난 연단도 만들 줄 안다고. 이산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이연을 한번 훑고는 눈길을 한재에게로 돌렸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때?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너에겐 연이 없을 거라고 말이야. 네 아비와 네놈 모두 믿지 않더니 이제야 그 결과를 보게 됐구나. 한재는 덤덤한 얼굴로 이산을 힐끔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청년에게 말했다. 선인이시여, 부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산은 한재가 자신을 무시하자 또다시 비웃었다. 촌놈아, 평생 촌구석에서 아비처럼 목수질이나 해라. 청년은 말없이 소매를 휘둘렀고 그러자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다.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올 때 가득했던 기대는 이미 큰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이씨 저택에선 한참 잔치를 준비하는 듯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재의 아버지가 준비했던 잔치보다 몇 배나 더 화려했다. 잔치의 주인공은 한재의 아버지인 이상재와 그의 형님,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다. 그 외에도 세 사람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 둘째 형님, 만약 한재가 붙게 된다면 더 이상 목수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이상재의 여섯째 동생이 말했다. 둘째야,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말했지 않았더냐? 이상재는 일가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쁘게 술잔을 기울였다. 형수, 한재 같은 아들을 두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벌써 이 마을 근처에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니까요. 한재의 어머니 역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 저택 내부는 잔치로 시끌벅적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일렁이더니 빛이 번쩍하며 네 사람이 마당에 나타났다. 사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산파의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대산파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즐겼었다. 청년은 고개를 돌려 한재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 소년이 앞으로 어른조차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젓고는 또다시 빛을 뿜으며 사라졌다. 수행자는 세속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법. 각자 알아서 처리하도록. 3일 후 다시 데리러 오도록 하겠다. 멀리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인이 떠나자 이산의 아버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다. 도어 상성께서 제자로 받아주셨더냐? 이산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요. 사부님께서 10년 내에 대산파 제자들 중 으뜸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산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좋다, 좋아. 이제 우리 이씨 집안에도 선인이 나오게 생겼구나. 반면 이연의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가 입을 열려 하자 이현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물으실 것도 없어요. 아들도 대산파의 제자가 됐으니까요. 이현의 아버지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그러자 옆에서 이산이 비꼬듯 말했다. 셋째 작은아버지, 참 좋은 아들 두셨네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인에게 아부를 떨고 뇌물까지 바쳐서 겨우 선단 만드는 조수 자격이나 얻다니요. 이현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불만 있냐? 어쩔 건데? 누가 진짜 먹칠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때까지 아들의 안색을 살피던 한재의 아버지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한재야, 너는 어떻게 됐더냐? 한재의 어머니가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이산이 침묵을 깨고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 넌 자질이 없다고. 봐봐, 괜히 헛걸음만 하고 창피만 당하잖아. 나야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통과했지만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시험을 거쳤는지 몰라도 불합격 소리만 확실히 들었거든. 그것도 3번이나. 그러게 내 말 듣고 가지 말았어야지.
넷째 작은아버지네 아들도 너보다는 강할 거다. 그 말에 넷째 작은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산, 네가 비록 선인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무례함이 지나치구나. 내 아들이 자질이 있든 없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산은 차가운 눈초리로 쏘아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재의 아버지는 갑자기 10년은 더 늙은 듯했다. 그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한재의 어머니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한재야, 그게 사실이니? 한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에 꿇어앉았다. 그 상태로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선인의 제자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꼭 부모님의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의 어머니는 달려가 아들을 안고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아들 괜찮다. 슬퍼 마라. 비록 네가 선인의 제자가 되진 않았지만 내년이면 또 과거 시험이 있지 않겠니? 그 일은 단념하고 절대 바보 같은 짓은 할 생각도 말거라. 한재의 아버지도 다시 기력을 되찾고는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으나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한재야, 절대 바보 같은 생각 말거라. 아버지가 있잖니. 아버지 믿고 돌아가서 공부하면 된다. 내년에 과거 시험도 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 구경이나 난 듯 한재네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온갖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한재 저 녀석, 내가 예전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 큰형님네 이산이랑 비교를 해. 정말 가문의 수치군. 한재 아버지의 여섯째 동생이 조롱하듯 말했다. 한재의 셋째 작은아버지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한재 저 녀석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비가 출세를 못했으니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다 들통났지 뭐. 방금 전까지 한재 아버지 옆에 앉아 아부하던 다섯째 작은아버지는 얼굴색을 싹 바꾸더니 순식간에 돌변했다. 3명이 갔는데 한재 저놈만 시험에서 떨어진 거네. 이씨 가문에서 제일 못난 놈이야. 에휴, 창피해 죽겠군. 둘째 형님네랑 잘 지내보자고 한 말은 취소야.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며칠 전에 내가 저쪽 마을에 가서 한재 녀석을 봤잖아. 그때 내가 저놈 어수룩하고 흐리멍덩해 보인다 했어. 어디 이산이나 이연이랑 비교를 해? 한재의 다섯째 작은 어머니도 잔뜩 비꼬았다. 나도 쟤는 안 될 줄 알았어. 저놈 애미애비를 봐. 어디 그런 선인이 나오겠어? 이산이랑 이연이가 진짜 재능이 있는 거지. 한재 쟤는 어휴, 이름부터가 영 아니잖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한재네 가족을 손가락질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아부를 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심지어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해대자 한재 부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 모습을 본 한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온갖 조롱 섞인 말들은 그를 더 자극시켰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산의 아버지 이상우는 내심 비웃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건넸다. 둘째야,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선인의 제자가 되려면 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보다 엄격하지. 내 아들처럼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 기회조차 없어. 네가 재수가 없는 거지. 에휴, 네 아들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제 어쩌냐? 한재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성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닥치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내게 재산을 남겨주셨건만 당신이 친척들이랑 말을 맞춰 가로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 인간들이 감히 나를 조롱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소! 방금 전까지 그리 아부하더니 이제 와서 비웃어!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오! 이 말에 이상우는 분노하며 말했다. 과거 일을 꺼내서 어쩌겠다는 거냐? 좋은 마음으로 충고했더니 제 자식이 제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화나 내고 말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네 자식놈도 너랑 똑같은 놈일 게다. 한자는 굳은 듯 멍하니 서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자신과 부모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담아두었다. 너 죽여버릴 거야! 한재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바닥에 놓인 의자를 집어드는데 넷째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둘째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는 넷째 작은 아버지는 다시 이상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큰형님, 저도 못 들어주겠네요. 다시 한번 제 앞에서 둘째 형님을 모욕하시면 더는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넷째 동생의 인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훈은 질겁했다. 그러자 가장 연배가 많은 셋째 작은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아니다, 넷째야. 그건 네 잘못이다. 둘째네 아들은 자질이 없어. 한재는 안 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